자, 이제 이어서 제3자 보겠습니다. 자, 해제 파트에서 제3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왜 제3자를 보호를 해주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아직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시 이행 관계로만 생각을 해보면 갑도 굳이 등기를 넘겨줄 필요가 없죠. 근데 갑이 넘겨준 거예요. 아직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들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어쨌든 을은 등기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 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잔금을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잔금을 안 주는 거죠. 채무불이익. 자기는 등기 받았으면서 잔금 안 주고 있으니까 이행지체죠. 채무불이행. 자, 그럼 일단 지체 형태로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갑은 일단 최고를 해야 될 겁니다. 최고하고 그래도 을이 계속해서 이행을 안 하면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갑 쪽에서 해제권 행사를 하면 이제 을이 갖고 있던 소유권 이제 갑한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말소등기 해야 소유권 돌아가요? 말소등기 안 해도 돌아가요? 말소등기 안 해도 해제가 되면 갑과 을이 체결했던 계약이 무효로가 되면서 을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갑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거 계약 시점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됐고, 자, 그리고 나서 을 쪽에서 자, 갑한테다가 중도금은 줬겠죠. 근데 이제 갑 쪽에서 잔금 받기 전에 을한테 등기를 먼저 해줬죠. 그러면 을 쪽에서 이제 잔금 줘야 되는데 잔금을 안 주니까 최고를 했음에도 이행을 안 하니까 결국에 갑은 계약을 해제한 겁니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를 해가지고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원래 이 소유권은 갑한테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을이 이거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이미 제3자한테 팔아버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제3자가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등기 받고 그 해제가 되기 전 그 상황에서 을이 그새를 못 참고 제3자한테 팔아 넘겨버려. 그런 형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제3자가 이미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 가졌고 그 이후에 갑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해도 갑과 을의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죠. 근데 그 소급효가 이 제3자한테까지, 제3자 병한테까지는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3자가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해제가 되기 전에 이해관계 맺은 제3자, 해제 후에 맺었어요? 해제 전에 맺었어요? 해제 전에 맺었죠. 해제가 되기 전에 제3자가 등기를 먼저 받았고 그리고 나서 앞전에 했던 갑과 을의 계약이 지금 해제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때 병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기 전 상황에서 이미 이해관계를 맺었고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입니다. 선이 악이를 불문하고 제3자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가 소유권 취득을 나중에 할 수 있어요. 해제가 먼저 됐는데 갑이 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원인으로 이미 해제를 했는데 그럼 이제 등기를 말소시켜주고 갑한테 돌려줘야 되죠. 근데 이미 해제가 됐는데 제3자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제3자 이해관계가 해제 후에 맺어진 거죠. 이때는 제3자가 보호를 받으려면은 선이어야 보호를 받는 거죠.
이렇게 시점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해제가 되고 나서 해제를 원인으로 이 등기에 말소가 있기 전에, 즉 저당권 취득했다라고 돼 있죠. 소유권 취득한 자만 제3자가 아니죠. 저당권 취득한 자도 보호받는 제3자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제3자가 저당권 취득한 시점이 해제 전이에요, 해제 후예요? 해제 후잖아요. 해제가 된 후 지금 제3자가 저당권 취득했기 때문에 이 제3자가 선인지 악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제3자가 해제 사실을 모르고 저당권 취득했죠. 해제가 됐었다는 걸 모르고 취득을 했던 거죠. 그럼 제3자 선이잖아요. 그럼 얘 보호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의해서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 등기되었던 그 부동산을, 이건 물론 이제 해제 전 이해관계에 맺은 걸 전제로 합니다. 해제가 되기 전에 가압류를 들어갔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이 보호받는 제3자 같은 경우는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때 선이여야 보호받는 건지 선악 불문하고 보호받는 건지는 그 이해관계 맺은 시점이 해제 전이냐 후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제3자는 이해관계만으로는 안 되고요. 자, 뭔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의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것만으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완전한 권리를 가져요. 온전한 권리를 가져야 보호받는 제3자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등기를 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못했다면 완전한 권리를 가졌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제 파트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채권자인 거예요, 물권자인 거예요? 물권자. 물권자가 보호받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압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압류를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압류나 가압류를 채권에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없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들어가야 보호받는 제3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먼저 3번 지문입니다.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해서 해제가 된 후 말소 등기가 되기 전에 뭔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지금 악의의 제3자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이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 먼저 보면 해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 후에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선이악이 불문이에요, 선이어야 돼요? 선이어야 되죠. 선이어야 보호받는데 얘가 악이라는 거죠.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채권 양도가 된 후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그 채권의 양수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수인은 물권을 얻었어요, 채권만 받았어요? 채권만 넘겨받아서 완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을 양수받았다. 6번은 해제 대상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으셨고, 근데 문제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라는 거죠. 등기를 못했어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압류를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압류를 부동산에 들어갔다고요? 채권을 압류했다고요? 채권을 압류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나오고 있죠.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9번은요. 지금 무슨 매매가 해제가 됐죠?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됐죠. 근데 이 매수한 자는 토지를 매수한 자예요? 그 위에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예요? 그 위에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토지하고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다음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합의 해제입니다. 자, 합의 해제는 해제하기로 합의하는, 이거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계약을.
자, 밑에 쪽에 동그라미 2번 단락 보세요. 매 도인이 잔금 1 경과 후에 너 잔금 안 줬으니까 이거 채무 불이행이야.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했던 그 전에 받으셨던 중도금 다시 갖고 가라고 공탁 맡겼던 겁니다. 자, 법원에다가 중도금을 공탁 맡겼고 매수인 쪽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걸 수령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매도인 쪽에서 해제 주장을 하고 공탁 맡긴 게 해제 청약이죠. 해제하자는 청약. 그리고 둘째 줄에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게 해제와 관련된 승낙이 됩니다. 그럼 이건 합의로 해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3번 내려갑니다. 합의 해제 관련해서 청약이 있었는데 상대방 쪽에서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다는 거죠. 변경 가해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죠. 그럼 기존에 했던 청약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법정 해제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기를 많이 물어봐요. 법정 해제랑 합의 해제는 다릅니다. 자, 일단 5번에서 동그라미 5번에서 합의 해제에서는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이자를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합의로 좋게 끝난 거니까요. 자, 그다음 6번입니다. 합의 해제가 된 경우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채무 불이행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끝난 거죠? 합의로 끝난 거죠. 합의로. 자, 그러면 법정 해제랑 공통점은 뭐가 있냐? 공통점 7번입니다. 합의 해제가 된 경우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그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복귀하게 된다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합의 하제라고 되어 있죠. 합의 해제입니다. 해제. 하제가 아니라 해제. 그죠? 합의 해제. 일단 해제 자체가 그런 거죠. 자, 둘이서 매매 계약을 했고, 자,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자, 이미 계약상 매수인은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자, 매수인이 일단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일단 을 쪽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겠죠. 자, 근데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갑 쪽에서 예를 들어 나머지 뭐 잔금을 안 줘가지고 이 매매가 해제가 될 수 있겠죠. 갑이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을 쪽에서 단독행위 해제권 행사를 하셨겠죠. 그렇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이 가졌던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냐? 갑한테로 돌아간다. 근데 이거는 단독행위 해제의 경우뿐 아니라 갑과 을 둘이서 합의 해제를 했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독행위 해제였든 합의를 통해서 해제를 했든 해제는 본질적으로 소급해서 무효된다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가졌던 소유권 말소 등기해야 돌아간다. 자동복귀다. 자동복귀한다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합의 해제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를 해치지 못해요. 합의 해제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을로부터 제3자가 이미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취득을 해버렸다면,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되더라도 이 제3자는 그 소급표로부터 제3자 영향 받는다고요? 영향 안 받는다고요? 영향을 안 받는다. 그죠? 예. 민망하네요. 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호받습니다.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습니다. 예, 안 부러졌어요. 아,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이제 해지입니다. 해제와 해지는 다르죠. 해지 같은 경우는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근데 다른 내용들은 해제랑 대단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문들을 좀 보면,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건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의사 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해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도로 철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도 해지도 이미 행사를 하게 되면은 무효로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도로 다시 주워 담는 철회를 하겠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죠. 그러면 해제도 그러했듯이 해지도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싹 다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손해배상 청구도 똑같습니다. 해지할 때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손배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해지도 합의를 통해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 해지도 당연히 계약이라서 동그라미 6번에서 말하는 거는 합의 해지가 되려면은 청약과 승낙,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7번 내려갑니다. 합의 해지할 때 역시 금전 돌려줄 때 합의 해제랑 마찬가지죠. 이자 가산 해야 돼?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요까지 보시고요. 자,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215페이지입니다. 215 해제 해지입니다. 37번 문제 해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에 의해서 이행불능됐을 때 해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지금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있죠. 이게 매도인의 잘못으로 불능됐다면 그건 채무불이행입니다. 근데 지금 매도인 잘못이라고요? 매수인 잘못이라고요? 매수인 잘못이죠. 이거는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이때는 뭐가 적용되죠?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 뭐죠, 이거? 위험부담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거. 위험부담. 예? 위험부담 중에서도 채권자 위험부담이죠. 채권자 위험부담. 맞습니다.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부수적 채무불이행이네요. 이거 해제해요, 못해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수적인 걸로 해제를 할 거면, 그죠? 약정 있어야죠. 부수적인 거지만 이행 안 할 시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내려갑니다. 소재기로서 계약 해제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소를 제기했는데 해제권을 행사한 거예요? 행사 안 한 거예요? 행사했죠. 해제권이 행사가 됐기 때문에 이미 계약은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인 걸로 확정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송 걸었던 거를 도로 취하하셨네요. 그래도 이미 무효가 된 게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무효로 확정돼 있다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죠. 이때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게 대해서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다 소멸하게 돼요. 아까 전에 매도인 측이 2명이고, 자, 그 다음에 매수인 측도 2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 저쪽에서, 갑을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하면 매수인 A의 해제권, B의 해제권, 누가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랬죠? 둘 다 해야 된다 그랬죠? A도 갑한테도 해제하고 을한테도 해제하고 해제 다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A만 해제한다고 될 게 아니라 B도 갑한테도 해제하고 을한테도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던 중 이렇게 4번의 해제가 있어야 해제가 다 되는 건데, 만약에 한 사람의 해제권이, 자, 한 사람의 해제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해 버렸어요.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던 해제권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은 B는 해제 못하죠.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해제가 의미가 없어진다. 백날 첫날 A 혼자 열심히 해봤자 B는 해제를 안 하니까, 못하니까 해제가 돼요, 해제가 안 돼요?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전부 다 없어진다.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자, 5번입니다.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때 위반했던 당사자도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 일단 일방이 해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행 청구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체결을 했고요, 계약을. 근데 뭐 아무래도 을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한 거죠. 채무 불이행. 자, 그러면 을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을 하니까 갑이 야, 너 해제야. 계약 해제한 거. 그러면 갑 쪽에서 이렇게 해제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 체결했던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갑이 너 왜 이행 안 해? 이행을 청구하더라고요. 뭐죠? 이게 뭐죠? 건망증. 지가 해제해놓고 이행하래요. 억지 쓰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럼 을은 야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을은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 거절해도 돼요? 거절해도 이미 끝났는데? 이미 해제가 됐잖아 라고 하면서 을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귀책 사유가 있었던 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행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줄 잘 보세요. 해제가 됐다고 돼 있습니다. 해제가 됐다 이미. 근데 위반했던 당사자라도 그 위반한 당사자가 을이죠. 을 입장에서는 야 네가 해제했잖아. 상대방 해제로 이미 계약이 그 전에 소멸됐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이행 청구에 대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주택사는 그래도 이제 변리사나 노무사보다는 양반입니다. 그나마 우리 시험하고 좀 비슷해요. 주택사는요. 주택사 간평사 정도는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 드렸으니까. 예. 자, 다음 페이지요. 자, 네. 넘어가요. 또 노무사 나오네. 자, 39번이요. 자, 옳은 것은입니다. 자, 합의 해제를 하잖아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의사 표시는 원래 묵시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1번 틀리고. 2번 합의 해제할 때 손해배상 특약 같은 거 안 했고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되죠. 지금은 법정 해제라고요, 합의 해제라고요? 합의 해제입니다. 합의 해제는 두 가지를 못합니다. 첫째, 이자가산 의무가 없다. 둘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일 많이 물어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합의 해제가 나왔을 때 첫째, 이자가산 의무가 없다. 둘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 합의 해제에서 소급표가 생겼네요. 이때 해제가 되기 전에 목적물에 대해서 저당권 취득한 제3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기 전에 제3자가 지금 저당권 취득을 했던 상태죠. 이 제3자한테 영향 있어요? 영향 없어요? 영향 없죠. 제3자 보호받습니다. 자, 4번 합의 해제에 따른 내 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입니다. 이게 과연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겠냐는 겁니다. 합의 해제가 됐으니까 매수인한테 있었던 소유권이 돌아왔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기 말소시키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거 물권적 청구권이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어요? 물권적이라고 하죠. 물권적 맞나요? 예, 물권적이죠. 이미 그 전에 계약을 했었고 매수인이 이미 등기 받았잖아요. 이미 등기를 받았었던 매수인 같은 경우도 이미 소유권 취득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후에 체결했던 계약이 지금 해제가 됐다는 거죠. 예, 합의 해제가 됐군요. 합의 해제. 자, 우리 해제하자라고. 자, 합의가 돼가지고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법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소급해서 무효되는 건 똑같고, 그러면은 을이 가졌던 소유권은 가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자동 복귀라고 했죠. 그럼 현재 명의자는 을이잖아요. 근데 현재 소유자 누가 돼요? 갑이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 그러니까 소유자로서, 야, 내가 소유자인데 지금 네 명의로 등기돼 있으니까 이거 등기 이거 말소시켜. 말소시키라고 지금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갑이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예, 소유자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고, 원래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죠. 안 걸립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뭐가 보이세요? 이자가산이요. 맞아요. 이자가산.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4번 정답. 자, 내려갑니다. 41번 문제입니다. 합의 해제 틀린 겁니다. 자, 1번 합의 해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어떤 표현 보이세요? 손해배상 청구 보이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다가 합의 해제를 청약했던 겁니다. 합의로 해제합시다라고 청약을 했는데, 매수인은 그 매도인 쪽에서 했던 청약에 대해서 조건 붙여서 승낙을 하셨군요. 그러면 조건 붙여 승낙했으니까 이거는 청약했던 거 없어지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일부가 이행됐고 원상 회복에 관해서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의사가 일치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합의에 나아갔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합의 해제를 한 후에 합의 해제했던 거를 다시 무효화시키고 다시 매매 계약을 부활시키자 라고 해도 됩니까?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죠. 그럼 합의로 부활시키는 것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되죠? 계약 자유. 계약 자유죠. 합의 우선. 그죠? 그럼 다시 죽여도 돼요? 다시 합의하자 해도 돼요? 해도 되죠. 또 부활시켜도 돼요? 하셔도 된다. 뭐 죽였다가 살렸다 계속 합의가 되면 계속 자꾸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5번은 또 나왔죠. 5번. 5번 뭐가 보이죠? 이자가산. 그죠? 이자 붙여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어서 4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해제의 의사표시에다가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냐는 겁니다. 조건과 기한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디다가 붙이는 거죠? 이거 어디다가 붙이는 거예요? 조건 기한이요. 계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어디다가 붙인다고요? 계약이요. 계약. 단독 행위에다가 못 붙여요. 해제는 계약이다, 단독 행위다? 단독 행위죠. 예? 해제. 해제 단독 행위의 계약이에요. 해제. 예? 자, 해제라는 건요. 해제라는 거는 해제권을 행사하는 걸 해제라고.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둘이서 합의해서 해제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이거 일방적이에요. 이거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단독행위. 근데 우리가 이전까지 합의 해제를 보고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다 자꾸 또 저기 또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랑 합의로 해제하는 거는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이 두 개가 달라요.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합의 해제라고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다가 뭐 조건이나 뭐 기한을 뭐 갖다 붙이겠다. 예, 붙여도 됩니다. 왜냐면 합의 해제는 단독 행위라서요, 계약이라서요. 예, 계약을 하는 거라서 조건 기한 붙여도 돼요. 그때 단독 행위인 해제권에다가는 조건 기한 이런 거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조건 기한이 또 멀리 저기 저 세상으로 또 가 있는 거죠. 그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문제풀이가 끝나면 다시 우리가 또 전 영역에 걸쳐서 또 동형 모의고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볼 거니까. 그죠? 예.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잘 마무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화이팅. 자, 2번입니다. 해제로 인해서 양 당사자가 그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누가 먼저랄 게 없죠? 동시행관계입니다. 자, 3번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맞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은 선이든 악이든 안 따져요. 그냥 받은 거 싹 다 돌려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4번 뭐가 보이세요? 네, 일단 합의 해제 보이고요. 그럼 여기서 묻는 거는 손해배상 청구 되냐는 걸 묻는 거죠.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고. 이자 붙일 필요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4번 정답. 합의 해제 문제가 나온다면 또 나옵니다. 이 지문. 네, 계속 반복되는 지문입니다. 자, 5번 매도인은 매매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인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지금 가압류한 채권자는 누굴까요? 지금 5번은 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일단 매수인한테 부동산이 넘어가 있겠죠. 매도인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누가 가압류로 들어갔대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해제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해제가 아마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요 채권자, 이 사람은 누구인 거죠? 단어를 얘기해서 단어를. 힌트는 여기서. 여기서요. 가압류한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자, 매수인이 등기 받으셨고요. 저 계약은 해제됐었나 봐요. 그죠? 근데 해제가 되기 전에 어떤 채권자가 야, 이 부동산 네 거네 하면서 지금 가압류 들어가죠. 그럼 가압류 들어간 저 사람 저거 누구예요? 제3자입니다. 제3자를 묻는 지문입니다. 그 제3자가 보호받냐 보호 못 받냐를 따질 때 지금은 가압류를 들어간 거니까 일단은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 자체는 해제 전이에요? 해제 후예요? 해제 전이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는 가압류를 어디 들어갔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압류나 가압류를 채권에다가 들어갔다면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겠죠. 지금 어디에 가압류를 들어갔다는 거죠? 부동산에 들어갔죠. 부동산에 들어갔죠. 그럼 보호받는 제3자다, 보호받는 제3자 아니다. 보호받는 제3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압류한 채권자한테다가 소구표 들고 와서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냐면 소구표가 보호받는 제3자에게 그 소구표가 영향 미친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영향 안 미쳐요. 영향 안 미쳐요. 그러니까 갑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가압류 무효야. 너 가압류 없애라. 갑이 이미 을하고 체결했던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하면서 소구표 들고 와서 보호받는 제3자한테다가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제3자 병이 갑에 대해서 내 가등기 유효야 라고 하면서 대항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갑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가압류한 채권자는 보호받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45번 제3자입니다. 자, 45번 잘 보시면 일단 지금 어떤 표현 보이세요? 표현을 찾아보세요. 자, 일단 해제 전 나왔고요. 맞아요. 그럼 선악 따질 필요 없겠죠. 그리고 나서 무슨 표현 보이죠? 그렇죠. 채권 압류했다. 채권 압류했다. 보호받는 제3자 아니죠.
자, 2번입니다. 해제 전이다라고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표현 보이죠? 맞습니다. 등기를 이전받지 못했다. 예, 자,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사실 잘 보면 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민법도 잘해요. 진짜예요. 글을 빨리 읽으시는 책 많이 평소 보시는 분,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민법 잘하시는. 그렇다고 뭐 제가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에요. 네? 아니 할 수 있어요. 네?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3번 해제가 되기 전에 등기되었던 부동산 다시 매수했고, 자,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가등기 마친 자도 등기 한자로 인정해 줍니다. 얘도 보호받는 제3자가 맞아요. 3번 정답이죠. 자, 4번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되었고, 이 매수인은 토지를 매수한 자가 아니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지금 건물을 매수한 자죠.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자, 5번입니다. 해제가 된 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해서 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일단 등기 마친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건 해제가 된 후입니다. 이미 해제가 됐고 그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근데 얘가 지금 알고 매수했죠.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 그래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지금. 자, 다음 저 오른쪽 47번 문제 갑니다. 갑과 을은 갑소유 X 토지를 놓고서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 변리사 노무사를 합쳐놨어요, 지금. 네? 두 개 합쳐놨어요, 지금. 네, 합쳐놨어요. 자, 이거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금전을 수령했던 갑입니다. 이자 가산 해야 돼, 이자 가산 안 해도 돼? 해야 됩니다. 이자 가산 해야 됩니다. 합의 해제라서요, 갱 해제라서요. 갱 해제라서 이자 가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해제한 날부터의 이자가 아니에요. 돈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돈 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틀렸다. 찢지 마세요. 자, 2번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한 후에도 이미 계약이 해제된 후인데 착오가 있으니까 취소할게. 이거 오랜만에 보는 질문이죠. 이거 돼 안 돼? 이거 되죠. 해제 후 착오 취소 되죠. 자, 3번 을 명의로 등기가 격려된 X토지에 대해서 을의 채권자 병이 와가지고 가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 채권자 병 얘 뭐죠? 이거? 얘 누구예요? 얘 제3자인 거죠. 그럼 이 제3자가 보호받는 제3자인지를 따져보려면 지금은 가압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가압류를 어디에 들어간 건지 봐야 되는 거죠. 어디에 가압류 들어갔죠? 토지에 대하여 들어갔죠. 그럼 얘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예? 뭐라고요? 네. 어디 후가 나오죠? 예, 등기가 격려된 토지에 대해서 채권자 병이 가압류를 들어갔다는 거죠. 네. 지금 해제 전에 가압류했는지 해제 후인지 그런 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 거는 지금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가압류를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물어봐. 그걸로 판단해보라는 거죠. 지금 가압류 어디에 들어갔죠? 토지에 들어갔죠. 보호받는 제3자가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은 제3자 병한테다가 그 해제의 그 소급표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병이 보호받는다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자세히 보면 첫째 줄에 채권자 병이 가압류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줄에서 갑이 이제 병한테다가 그 해제 소급표 주장 어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병이 가압류를 한 후에 해제가 됐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하여튼간 별리사 노무사. 자, 4번입니다. 을이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거, 이거 뭐죠? 이행 불능이에요? 이행 지체예요? 지체죠.
그럼 원래 이러면 일단 최고를 하고 해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당사자가 그렇게 되면 최고 없이도 자동 해제가 되는 거다라고 약정을 해놨다고요. 그럼 약정했던 대로 그냥 자동 해제된다는 겁니다. 약정했던 대로. 5번 갑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있었고 계약을 을이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을이 계약 존속함을 전제로 갑한테다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누가 해제했어요? 을이 해제했어요. 어디 나와요? 찾아보세요. 표현을 찾아보세요. 해제한 을. 해제한 을이죠. 을 자기가 해제했대요. 근데 그 을이, 그 해제한 그 을이 야 계약은 존속이야. 계약은 존속이야 라고 하면서 갑한테다가 이행을 청구하고 있잖아요. 이미 무효가 된 상태인데 이행 청구하고 있죠. 그럼 갑은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계약법 강론 파트로 갑니다. 자, 매매부터 시작됩니다. 엑기스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기스 101페이지. 자, 우리 문제집에서 지금 계약금이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계약금 먼저 좀 볼게요. 계약금은 한 장 넘겨서 103페이지. 103페이지서부터가 계약금 문제입니다. 자, 1번 계약금은 첫째, 증약금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증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2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는 특약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위약금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해약금이요. 이 계약금은 별도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일단 해약금인 걸로 추정됩니다. 이 해약금이라는 것은 해제권 보류의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계약금을 걸었다는 거는 계약을 하려고 계약금 걸어요? 계약 깰라고 계약금 걸어요? 하려고 깰라고 걸죠. 깰라고 계약금 겁니다. 깰라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 쪽에서 계약금으로 1억을 걸었어요. 계약금 1억을 걸었으니까 아마도 10억짜리 매매 계약이었겠죠. 그러면 계약금 1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물 계약으로서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을은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 갑소유의 토지를 10억에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매매 계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금 1억 준 상황이죠. 근데 이후에 땅값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땅값이 너무 심하게 떨어져 버리면은 10억에 이 땅을 사고 싶어요? 사기 싫어요? 사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을 해제하고 싶죠? 근데 해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을 쪽에서 법정 해제하려면은 갑이 채무를 불이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갑은 채무를 불이행할까요? 서류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서류 들고 빨리 가져가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을은 계약하고 싶어. 계약 깨고 싶어. 깨고 싶죠? 그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된다. 포기해서 깰 수 있다. 이게 계약금을 거는 이유라는 거예요. 반대로 땅값이 너무 심하게 올라버리면은 갑이 해제하고 싶죠. 이 땅은 이제 10억에 팔 땅이에요. 한 20억 받을 수 있어요. 한 20억 챙길 수 있죠. 그럼 갑은 10억에 팔기 싫어졌죠. 을은 뭐 하고 있죠? 돈 들고 지금 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갑이 해제를 하려면은 받은 계약금에 약정 계약금에 배액을 상환을 해주면 역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해약금 기능이라는 거죠. 체결했던 그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이 계약금에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계약금 계약 첫째 성질 요물 계약입니다. 이게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이 되려면은 말만으로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립해요. 말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맨날 뭐 산다고 했다가 말 바꾸고 그러죠. 진짜 찐으로 살려는 사람은 뭐를 줘요? 네? 계약금 걸겠죠.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자, 동그라미 3번을 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자, 일부만 먼저 줬고 나머지 계약금은 나중에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땅값이 오르더라는 거죠. 그럼 매도인은 해제를 하고 싶죠.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에요. 실제 받은 금액이 기준. 약정 계약금이 기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갑이 소유한 토지를 자, 을이 10억에 사기. 그렇게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통상 계약금은 10% 주니까 약정 계약금은 1억을 줘야 되죠. 근데 돈이 딸려서 1,0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럼 1,000만 원만 계약금으로 들어간 거니까 계약금 전액이 지급됐어요. 계약금 일부가 들어갔어요. 계약금 일부가 들어간 거. 근데 어쨌든 간에 갑과 을의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그 약정 계약금은 을이 한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했거든요. 약정 계약금은 1억. 근데 갑이 실제 받은 건 얼마예요? 실제 받은 거는 1,000만 원. 그러고 있다가 땅값이 올랐다. 땅값이 오르니까 갑은 계약 해제하고 싶죠? 이때 갑이 주장했던 게 얼마 주려고 했다? 2천 주려고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갑이요. 근데 을은 얼마 내놓으라 그랬다? 1억 1,000만 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2억이 아니죠. 1억 1,000. 1억 1,000 맞습니까? 잘 안 되세요? 자, 우리가 자, 매매를 할 때, 계약금 계약할 때, 을이 계약금으로 1억을 줬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이 걸었던 이 1억 계약금으로 해제를 하려면은 이 1억을 뭐 해야 되죠? 포기하면 되고, 갑 같은 경우는 100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갑이 주는 102억은 갑이 갖고 있던 생돈 1억이 아니라 생돈 2억이 아니라 받았던 금액을 돌려주면서 자기 돈 1억을 보태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이 계약금 해제를 위한 그 해약금이 줘야 되는 그 해약금이 순수하게 얼마라는 거죠? 1억이라고. 을도 자기 돈 1억 주고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갑도 자기 거 돈 1억 주고서 해제할 수 있는 거. 해약금이 1억이에요. 그럼 요 사례에서는 갑이 1억을 전액 다 받지 못했고 1,000만 원만 받았던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럼 갑이 해제하려면 을의 주장 얼마 주라고? 1억 1,000 내놓으라는 거죠. 1,000만 원 줬던 거 돌려주면서 1억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을 쪽에서는 약정 계약금이 해제 기준이라 그러고 갑 쪽에서는 그냥 2,000 받고 꺼지라 그러고 싸웠던 거죠. 근데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받은 금액이 이 해약금 기준이다. 약정 계약금이 해약금 기준이다.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다라는 판결이 났던 거예요. 실제 계약금을 1억을 주기로 했던 거니까 약정 계약금 100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갑은 1억 1,000만 원 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판결 났던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종된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일단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서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로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로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계약금 규정은 매매 계약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임대차에도 얼마든지 적용됩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 넣죠. 보증금 일시불로 안 넣고 계약금 먼저 넣을 때도 많죠. 그거 다 적용된다는 거죠. 똑같이. 자, 2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 가능한 해제권. 당사자가 합의해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합의 우선입니다. 자, 4번 계약금 해제하고 그 다음에 법정 해제 같은 경우는 별개의 제도라는 거죠. 계약금 해제하고 법정 해제하고 같은 해제예요? 다른 해제예요? 다른 해제입니다.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권이 유보가 돼 있다고 해도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면 법정 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금하고는 무관하게 말이죠. 자, 내려갑니다. 5번입니다. 계약금 해제 방법입니다. 자, 일단 매도인 쪽에서 100을 상환해서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이행, 제공만 해도 족하다는 겁니다. 제공까지만 해도 족하고, 매수인 쪽에서 이거를 안 받는다고 해서 뭐 공탁까지 들어가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밑에 이제 이행 착수 나오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